오늘 당원 게시판에 올렸던 퇴임 인사를 모두 발언으로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8월 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법,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등을 제정했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배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도록 전면 개정했으며 5.18 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의 오랜 수건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동료 의원님들의 합심 협력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았고 치료와 예방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 19조 5천억 원의 매우 높은 액수가 책정된 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당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의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로서 일하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 있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차례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뉴스원 이준선 기자님. 네, 대표님 200일 가까이 되는 당대표 임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좀 후회되는 순간이 좀 뭐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력 대권주자 정책으로서 대표님의 신복지 제도랑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가 많이 비교되는데요. 이 지사님은 기본소득제와 신복지 제도가 좀 공존이 가능하다, 복지 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가장 보람을 느꼈던 한순간을 꼽으라 하면 제주 4.3 특별법 통과입니다. 4.3 사건이 있고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완전 해결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는 순간은 너무 많아서 지금 딱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복지 제도는 우리가 알만한 국제 기구들이 모두 승인하고 채택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증과 수용이 되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지 제도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될 최저 기준과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그 가운데서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전해 드리자라는 제도입니다. 그 두 가지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최종원 기자님. 예, 매일경제 최종원 기자입니다. 당 대표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오늘 대표 물러나시고 이제 향후 대권 주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거시는데요. 본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장점과 또 단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 향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점이라 하기에 뭐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균형감과 안정감 같은 것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기자분들도 추가 질문하실 수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더 짐이 무거워지실 텐데 오히려 최근에 앞으로는 화도 내보고 이겨보려고도 하겠다, 튕겨보려고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4.3 특별법도 얘기하시고 어쨌든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는 등 성소수자들 고통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는데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당대표 출마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진전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산의 중소기업인 한 분이 다른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저하고 꽤 오래전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건배를 하시면서 건배사로 화이팅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힘내자는 화이팅인 줄 알았더니 저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화는 화내지 않고 이는 이기려 하지 않고 팅은 튕기지 않는 것이 이 총리의 이미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다 유머를 보태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좀 거친 유머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제 유머 본능이 많이 위축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종교계 내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언론인분, 네, CBS 박혜원 기자입니다. 대표로 계시는 동안 검찰개혁이랑 법과 탄핵 등 많은 걸 좀 이끌어 오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강성 일변도로 당이 흘러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22건의 법안이 제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은 3건 뿐이었습니다. 422건 중에서 3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요. 그것도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언론인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델리안 송호미 기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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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말에 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대표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차기 대권 행보에 당대표 지내신 게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익 손해를 따지기 이전에 작년 여름으로 되돌아갔더라도 저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가적 과제, 즉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제가 그걸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선일보 김원유 기자님. 네. 예, 저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 이거 뭐 되게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고 이제 유행어처럼 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표님께서 엄중히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이 너무 좀 현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하나만 더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선 주자 적합도 지지율이 취임 시기와 비교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좀 무엇이 문제였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엄중 얘기를 했던 시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국난극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난극복위의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언론인 여러분은 저에게 계속 전당대회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나세용 기자님. 예, MBC 나세용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현안이 터지면서 앞으로 지휘하셔야 될 이번 선거에서 그 지지율 혹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다소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후 지휘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필승 전략을 좀 가져갈 것인지 갖고 계신 좀 보관이 있으시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몇 가지의 이벤트나 전략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의 전략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이준원 기자님 맨 뒤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대표 일 하시면서 이제 TF를 만든 게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대표님이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좀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특히 저 뭐 미래주거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분명히 원래 100일 딱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TF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F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기 지도부가 결정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TF의 구성 자체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최고위원회의가 다른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TF들을 대체로 최고위원들께서 분담하고 계시는데요. 그 최고위원님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그 TF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일요일에도 청년 TF가 100일 동안의 활동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셨고요. 당 혁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혁신 방안 중에 어떤 것은 당헌을 고쳐야 될 것도 있는데, 당헌을 고쳐야 될 것은 5월 전당대회에서 고쳐질 것이고요. 당규를 고쳐야 할 것은 오늘 아침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매듭지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어떤 TF들은 아마 본인들의 희망으로 활동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셨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정당을 관찰해 오기도 하고 스스로 정당에 몸담고 활동하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일만이 하는 정당은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 김결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다주택 의혹 38명 중에서 16명은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퇴임 시점에 몇 명이 남았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것이죠? 다주택 의원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시흥시 최근 탈당하신 의원도 그렇고 윤리감찰단 조사를 마치기 전에 탈당을 했는데, 윤리감찰단이 활동하면서 조사를 직접 하고 또 어떤 처분을 내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감찰단이 일정한 시간을 드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팔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노부모가 살고 계시는 곳이라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님. 네, 대표님, 당대표 하시면서 인적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친문 의원님들도 계시고 당내 다양한 의원님들이 계신데, 대권 주자로서 인적 기반 확대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비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대표의 직무를 벗어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의원들에게 의아하게 비칠 정도였을 것입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일부러 자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씨 질문 없어요? 조소진 기자님.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표님 스스로가 스스로 대표 임기 동안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연초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향후 논의에 나가자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의중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점수 매긴다는 건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평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국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이 좀 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익공유제라든가 신복지제도의 제안, 또 우분투를 제안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부로서 사면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로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 하는 아픈 공부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김원주 기자님. 네. 예, 대표님 어제 그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등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 정치인 윤석열은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은 그 장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 그것이 제가 그분을 접촉한 전부입니다. 그 정도의 접촉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손들, 한겨레신문 소영기 기자님. 아까 답변하셨던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대표님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종교계 내부에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현실이라고 했는데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을 논의하기 이르다는 건지 정확한 이렇게 생각이 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저의 개인 생각은 그것이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시아경제 우리 전지현 기자님하고 연합뉴스 홍기민 기자님 두 분만 아직 한번 먼저 하시겠어요? 네. 연합뉴스 홍기민 기자님.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대표님의 좀 생각과 보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수청 설치나 아니면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당내 특위가 있으시다는 이유로 조금 말을 아끼셨던 것 같아서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소신,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을 일임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고요.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그 다음에 법안의 형태로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하시겠어요? 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님. 네. 아까 어쨌든 먼저 당 대표님
임무 맡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검찰개혁 입법을 앞서서 주도하셨던 분인데 지금 사실 이런 윤석열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돌파할 수 있는 보관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뭐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뉴스팬 김현우 기자님 안 하셨어요. 네. 예,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녀가셨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랑 통화를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는 2개의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해달라는 것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답을 드렸고요.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ICJ 회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하겠다. 그 답을 드렸고 그 문제로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달라 해서 비서실장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 다음은 비서실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아시아경제 전쟁 기자님 하시고 우리 한국일보 조수진 기자 하시는 거 할게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바라보시기에 어떤 한 시대마다 좀 시대 정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뭐 실현해 나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큰 전환기에 놓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복지 제도를 제창을 했습니다.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장은 과거처럼 굴뚝 산업에 의한 성장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혁신 성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복지와 혁신 성장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당 지도부에게 점심을 주셨던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라고 규정을 했죠. 이 신복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으로 실천하려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조선희 기자님. 네. 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으로서 기자들로부터 가장 좀 듣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대표로서 이 이야기만큼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가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듣고 싶다는 질문보다는 꼭 듣지 않고 싶다는 질문이 더 많았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그걸 채워드리지 못하고 일부러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점에서 미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봐 주신 건 고맙습니다. 네,
오늘 15분의 언론사 기자님이 참석하셨는데요. 한 두 번 지라분 계시고 한 번 지라분 계세요. 대체로 신영대 대변인이 아주 이 빠른 진행을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좀 더 하려고 그래도 다음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답변이 끊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시죠. 좀 네. 더 하시죠. 네. 네, 네. 우리 데일리한 홍범 기자님. 네. 그런 생각이 과거보다는 많이 열버지지 않고 있나요? 네. 많이 열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네요. 네. 네. 뉴스원 이준석 기자님. 네. 대표님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맡은 직무에 맡은 책임을 가진 그 언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대표로서는 당대표에 맞는 뭐 언행을 하셨는데 이제 당대표로서 대권 주자로 이제 다시 발돋움하는 건데 대권 주자로서 좀 새롭게 당대표로서는 좀 다른 책임이라든지 좀 보여가고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아직 당대표가 아닌 상태를 경험하지 못해서요. 차츰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갑자기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또 추가로 네. 이데일리 김계리 기자님. 그 5월에 다음 당대표가 선출되실 텐데 다음 당대표님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예, 뭐 그런 거 안 해도 잘 하시겠죠. 네, 누가 예, 당부 듣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기자님. 네. 네, 오마이뉴스 박수 기자님. 네. 그 아까 선거 관련해서 전략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좀 지금 제일 빡빡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좀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갖고 절실하게 노력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서울 시민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동시에 당신들이 사시는 마을이나 골목마다의 현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선거를 하면서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그런 욕구나 주문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한 분 한 분이 그런 시민들의 요구와 주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보다 조금 긴 정도이지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짧은 임기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 심판론자들에게 주민의 생활을 맡기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건 얻어가면서
주민들의 삶이나 그 마을 또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대표님께서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네요. 손 들어주시면 또 네, 조동희 기자님.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분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당 소속인 의원님들조차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그리고 성공시키려면 번듯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 번듯한 국제공항, 특히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을 가지려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임기가 짧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나가자 그러면 2030 부산 엑스포는 유치하기도 힘들어지고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네, 부산 시민들이 그걸 잘 아실 겁니다. 이 항공물류가 엑스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실지 모르지만 현재의 김해신공항으로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논스톱으로 직항으로 오시기가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고요. 더구나 만약 장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항공물류가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근데 김해신공항은 항공물류에 제약이 있고 또 여객기도 비행거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엑스포는 그 참가국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보여주기 위한 장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운반돼야 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장비들을 인천공항에서 한번 갈아타는 식으로 하고 거기서 항공물류가 안 되면 인천공항에서 KTX로 부산까지 운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제약이 되고 불편이 되지요. 그래서 2030 부산 엑스포 또는 그 전후에 있게 될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소부장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추가로 또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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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에서 박수 기자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대표님에 관한 평가 중에 조금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올드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제 정치 네. 인하견으로서 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점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점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고. 예. 적어도 미숙하다는 말 안 들어서 다행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 함께 해주신 기자 어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답변해주신 이낙연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